경매와 이제 궁합이 잘 맞다고 네. 하셨는데 네. 뭐 경매는 이제 알아서들 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아, 예, 네, 예, 그게 예. 되게 사람들이 실거주도 그렇고 네. 투자자도 그렇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투자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거는 뭐 천기누설인데요. 제가 네. 인테리어업을 했지만은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어떤 상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집이라는 거를 무조건 싸게 고치려고 생각한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된 빌라를 살 때 도배 장판만 간단하게 싸게 할 수 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매매나 뭐 임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한다면 오해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 확률도 높고요. 네. 화장실에서 아랫집으로 셀 확률도 높고 베란다에서도 밑에 집으로 셀 확률도 있고 그다음 특히 뭐 옥상 뭐 그러니까 탑층 같은 경우 빌라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탑층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수가 돼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임대를 내놨을 때 임차인들이 편하게 오래오래 편하게 이제 2년이건 4년이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수행이 안 되고 처음에 싸게 했지만 나중에 중간중간 사람이 살면서 터지기 시작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평 빌라에 인테리어 비용이 한 700만 원을 잡고 있었는데 설비 부분을 보완한다고 해서 돈 100만 원이 더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초기에 잡아주셔야지 과감하게. 네, 나중에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인테리어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견적을 잘 받으셔야겠죠. 예, 견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업체들이 견적을 낼 때는 그 상세하게 견적을 내시는 어떤 업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 어디 회사 제품 또 몇 평 그다음에 일식 뭐 해서 이런 견적서를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견적을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뭐 두리뭉실하게 평당 얼마, 뭐 평당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대규모 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5천만 원, 뭐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집이 아니라 그러면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뭐 20평대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평당 얼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제품을 어디 걸 사용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라고 뭐 판매 과정에서 이런 손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700만 원, 800만 원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견적을 작성해 주시는 업체를 두세 군데 받아보셔서 직접 만나보세요. 업체 사장님을 만나보셔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시는 사장님보다는 기능적인 부분, 집이란 게 춥지 않고 그다음에 따뜻해야 되고 비 안 새고 뭐 어떤 기능적인 기본적인 면에 충실하신 분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일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서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신혼집 같은 경우는 제 지인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 종합 인테리어 하는 데다가 맡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샤시만 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종합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신혼부부들 특히 이제 내 집 고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전하고는 틀려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내가 자기들이 맡아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부분적으로 이건 내가 하겠다 뭐 다른 데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다 할 때는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과거가 틀려져 가지고 생각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이것저것 저것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배 뭐 장판 목공 뭐 모든 분야를 따로따로 불러서 하는 뭐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나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협력업체들이 서로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 공정상에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디 선까지는 내가 할 일이지만 여기서 네가 해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만 잘만 만난다면 턴키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턴키로 일괄적으로 맡기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아봐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10군데 20군데 받아봐야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요즘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도 견적을 낼 때 상대방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같이 과다하게 견적을 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싸다고 무조건 여기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꼭 싼 게 제일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네. 신혼부부든 어떤 견적을 받는 입장에서 세 군데를 받는 입장에서도 네. 서로 뭐 너무 과다하게 차이나는 안 나요. 거의 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런 수준에서 이 업체가 이게 싸면 저 업체는 이게 비싸고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테두리의 금액은 벗어나진 않아요.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네.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 혼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어떻게 기준을 타고 갈라야 될까요? 네, 우선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항목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인트도 내가 하겠다. 네. 문짝도 혹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하는데 네. 스위치 콘센트, 뭐 조명 정도, 그다음에 손잡이 교체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면 좋죠. 뭐 그런 부분들은 한 번만 배워두면은 계속 써먹는 부분인데 네.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짝이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랜 부분들은 굴곡이 심하고 칠을 할 때 잘 이렇게 안 발라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한 달이고 두 달 내에 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자신이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생업이 있을 것이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10일 이내 뭐 보름 이내에 여유를 두고 협력업체는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양해를 구해서 업체 양해를 구해서 이 정도는 사장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식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 요거는 제가 할 테니까 요거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떤 통보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좋은 분을 만난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뭐 스위치 콘센트 조명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니까 사장님 요거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상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걸 가지고 싫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화장실에 타일을 내가 도구가 없는데 공구가 어떤 시공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일 같은 경우는 기술자들도 1년 2년이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는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몸살 납니다. 쓰러집니다. 네네. 그래서 스위치 콘센트, 뭐 하다못해 뭐 베란다 페인트 정도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작업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아주 뭐 싱크대 시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공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 페인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이.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베란다 쪽에 페인트로는 모르겠지만은 로라로 발라가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문짝이나 이런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은 맡기셔야 돼요. 그냥 칠하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짝들이 오래될수록 네. 퍼티 작업도 필요하고 사포질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하루 정도에 끝날 일이 뭐 3일, 4일 걸린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본인의 생업도 잠깐 접어둬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을 아끼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권유를 하겠는데 해서 1, 2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차이 정도라면 차라리 맡기시는 게 낫고 전체적으로 차라리 조율을 해서 업체 사장님한테 조금 할인을 부탁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죠. 한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욕심은 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교육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인테리어 학원도 많고 인테리어를 알려주시려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 인테리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시공 자기 임대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와 이론적인 부분들을 하루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를 따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다 하는데 일단은 실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위치 콘센트나 조명이나 그다음에 수도꼭지, 실리콘 작업 뭐 이런 등등 해서 손잡이까지 임차인들의 어떤 민원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임차인들이 예를 들어서 AS 요청이 들어왔을 때 콘센트 하나 못 갈아서 업체에 맡긴다면 돈을 얼마나 받을까요? 그렇죠. 예,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환풍기도 마찬가지죠. 화장실 환풍기 양쪽 2개 이거를 뭐 10만 원, 20만 원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사실 자재비는 별로 비싸지도 않고요. 저희가 교육할 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패러다임, 뭐 소도 얘기했던 어떤 시장 패러다임이 시세 차익형도 뭐 많이 뭐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은 투자자들이 임대 수익 쪽으로 상당히 많이 그 전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국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이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위기감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부분 외에도 본인들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미장 작업이라든지 방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손을 대시는 개인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그 부분에서 셀프 인테리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뭐 전부 다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맡겨야 되는 부분과 서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편하게 문제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는 게 저희 교육이죠. 그리고 추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인테리어를 연계한 방법을 이론적으로 풀어나가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아래에 링크에 그 독일 병정님의 블로그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계시죠? 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강의해서 교육해서 떼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정말로 자신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배워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좀 이렇게 손을 보고 싶은 분들 본다든지 사실 저희가 실기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연관이 된다면은 좀 더 복잡한 부분도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널리 이 내용을 알린다는 데 중점을 두는 건지 뭐 사실 인원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기 자체가 기다리는 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 멤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용 하시는 분, 투자용 수익형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필수죠. 앞으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2018년, 그다음에 19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또 일을 하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목표? 일단은 힘든 시기를 걸어왔고 또 좋은 날도 있었고 또 열심히 살면서 쉬지도 못하고 휴일에도 일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주변 환경 때문에 가족들 때문이라고나 하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 역할, 직원들, 협력업체, 모든 분들, 소비자분들 지금은 이제 뭐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하긴 해야죠. 인테리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렇죠. 멀리 봤을 때 이 인테리어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인테리어를 연관해서 부동산도 지금 부동산과 인테리어를 연관한 책도 썼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영역을 더 넓혀 나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육 사업 같은 데도 좀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널리 알려서 각 지역에 제 분신들이랄까요? 그런 분신들을 또 각 지역에 심어놓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 각 지역에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추진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어떻게 꺼집어내서 펼쳐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금까지 벌려온 일도 사실 지금 직업이 몇 개이십니까? 교육도 하시고 책도 쓰셨고 이게 사실 이 머리가 안 좋아서 이런 다양한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쉬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뭐 절실함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겠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해야겠다. 또 어렵게 사시면서 힘든 시기를 지금 겪는 중에 어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젊은 분들도 뭐 방황을 한다든지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분들도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인생이란 거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꿈을 그리면서 목표를 또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항상 머릿속에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생각한다 보면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 그림은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다가오고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꿈들이 현실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독일 병정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도 사실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그냥 그 타성에 젖어서 직장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그걸 하지는 못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뭐 그런 얘기했다가 혹시 또 나가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년이 돼서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 상당히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 넘어서 운전면허를 땄을 때는 상당히 신이 나고 과속을 하고 그렇죠. 무서운 게 없었는데 이게 40대가 넘어가면 조금만 눈이 와서 차를 운전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 되면 겁이 납니다. 이게 다른 차를 박지 않을까, 내가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중년이 넘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강의를 갔다가 밖에 나올 때 이 젊은이들 볼 때 위축되고, 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인테리어 책을 낼 때 과연 부동산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하는 부분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부동산에 어떤 부분은 자신은 있다고 보지만은 이 생각을 하는 분들과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그분들이 못하는 거, 예를 들어 그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걸 다뤄야 되겠다,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축되는 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젊은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뒤처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뭐 요즘은 워낙 젊은 분들이 현명하시고 똑똑하셔가지고 뒤처지는 부분들은 많지만은, 그 결국은 자신이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인생이 힘들죠. 앞으로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네. 나이는 먹었지만은 그래도 노력하면은 저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가진다면 되려 젊은 분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 일단은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흙수저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다음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란 걸 써봤지만은 사실 이 계통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나름대로 많이 알려졌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자랑질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외로웠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했고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댓글 하나 달아주시는 이웃님들, 그다음에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실망하지 않고, 항상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일어서서 세상을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일병정의 세상 이야기라는 어떤 블로그는 유지가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블로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 순간까지는 꼭 이 블로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뭐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책을 팔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무료라도, 아니면 제 아무 사심 없이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블로그로 만들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뭐 사소한 거라도, 인테리어와 관련된 거든 네. 부동산과 관련된 거든 사소한 거라도 네. 여쭤보면 댓글로.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블로그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된 동기가 아닌가, 네.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2014년에 제가 한때는 소통을 좀 못했었어요. 광고 홍보 위주로 블로그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좀 부끄럽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답변도 안 해주고 그냥 뭐 제 인테리어 뭐 공사 사진, 제 부동산 글만 올리고 말아버렸는데, 지금은 절대 안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답변 다 드리고요. 네. 누구는 저보고 힘들지 않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어떤 밤을 잠을 안 자고서라도 답변 다 달아드릴 것이고, 네. 그분들하고 소통을 할 것입니다. 네. 좀 그런 궁금하신 분들, 인테리어가 됐든 뭐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가 과거 오래전 몇 년 전보다는 좀 비대해져 가지고, 이웃님들이 좀 이렇게, 이웃들이 너무 좀 많이,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라 많죠. 네,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찾아뵙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저 아무리 독일 병정이라도 소통이 안 되는 분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이웃이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게 죄송하고, 네. 하지만 일단은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분들과는 소통을 계속 할 테니까, 네. 시간 나는 대로 다른 분들 블로그도 방문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프레인이가 만난 사람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